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그 부문별 순위 1위를 그리고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1위는 그것이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단가요? 네. 그리고 2위는 바로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라고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러나 손병의 나란히 모 프로그램인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는 계속 완만하거나 급한 하강 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물뚝심송이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또 왔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는 반탁이냐 찬탁이냐 예. 하는 것을 자기 정파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심지어는 여론까지 조작하면서 무조건 반탁을 하면은 찬탁을 하는 것은 매국노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동아일보의 그런 대형 오보 사건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 이승만은 어떻게 자기 세력을 공고하려고 했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네. 내내 이승만은 그런 모든 정치적 술수와 작전, 전략을 네. 이화장에 앉아서 짜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화장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이화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그 이화장에 앉아서 이승만이 초대 내각을 조각하는 과정까지. 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그 임시라는 표차를 떼고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까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그 결정에 대한 네. 해석의 차이로 크게 갈리기 시작한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신탁 통치를 결과적으로 찬성하게 된 좌익들. 네. 그러니까 그 삼상회의의 결정을 존중하는 쪽은 그 소련을 지지하고 북한 쪽을 더 좋아하는 네. 그 박헌영의 남노당 중심의 그 세력이 된 거고요. 계열들. 예. 네. 그들은 이제 민족주의자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당하게 되죠. 아, 네. 매국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냐. 독립이 된 지 그렇죠.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지금 남의 나라 밑으로 뭐 그렇게 하자는 얘기냐. 되는 거냐. 네. 사실 그들은 이제 신탁 통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그 삼상회의의 결과를 준수하자. 네, 따르자. 따르자. 뭐 이런 거였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우익들은 이제 그 반탁 운동으로 집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집결한 우익 내에서 이제 결국 두 개의 대표적인 세력이 남게 되는데 네. 김구가 이끄는 세력과 이승만이 이끄는 세력이 남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렇군요. 그럼 그 두 세력의 그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가요? 일단은 그 이끄는 사람이 다르다.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세력이 이제 뭐 송진우 등이 이끌고 있던 한국 민주당 세력이 있습니다. 고하 송진우 동아일보 네. 사장이었던 그 한민당 계열이 있는데 네. 한민당 계열은 또 이승만 계열하고는 정확하게 같은 팀도 아니었어요. 아, 예. 근데 둘이 이제 그 이합 집산을 거듭하게 되죠. 예. 그리고 김구는 이제 처음에는 뭐 국민의회 뭐 이런 거 이끌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한국 독립당, 한독당에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상황은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이제 그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 차이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미소는 결국 모스크바 삼상회의 석상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결론을 낸 거죠. 네. 이 결론대로 갔다면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그 공동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도 내에서 그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총선을 실시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미 그때 의견들이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소련은 자꾸 삼상회의 결과대로 그대로 가자. 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남북한 통합선거를 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그 삼상회의의 결과를 준수하는 쪽만 그 통합정부에 참여시키자는 소련의 주장에 반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죠. 반탁 운동을 하고 있는 네네. 삼상회의의 결론을 부정하고 있는 이 이승만과 김구의 그 우익 민족주의 세력을 정부에 포함시켜야 된다. 네. 미국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련은 삼상회의 결과를 준수하자고 얘기한 거고 네. 미국은 그러지 말자고 얘기한 야. 건데 또 반대로 보자면은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그 신탁 통치를 거부하는 예. 그 삼상회의 결과를 부정하는 예. 그런 움직임을 미국은 받아들였다고 보는 거죠. 소련은 그걸 거절하고. 왜냐? 소련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걸 찬성했었으니까. 그렇군요. 예, 소련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이 스토리대로 간다면은 한반도 통합선거를 해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한 거고, 미국은 통합선거가 되면은 심지어 저차하다간 남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도 빼앗길지도 모른다. 북한은 당연히 빼앗긴 거고. 북한은 이미 뺏긴 네, 상태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미국과 소련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었고, 네. 여기에서도 국내에서는 이제 이승만이 이끄는 세력은 전적으로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친일파들이 주축이 되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 미국만이 자신들의 살 길이었으니까. 예. 사실 근데 당시에 가장 이제 친일파라고 보기 좋은 세력은 이승만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한국민주당, 한민당 세력이었거든요. 예. 저 지주, 뭐 엘리트 예. 이런 사람들이니까 부자들. 예. 그 이승만은 이제 자신의 명성을 통한 자신의 지지 세력은 뭐 그 독촉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뭐 대한 독립 촉성회, 예. 그 멤버들이 이승만 지지 세력이었고요. 이 이제 한민당 세력과 결합을 한 해 만에 뭐 서로 견제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초대 의회, 그러니까 재헌의회가 구성되고 예. 초대 내각이 임명되면서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시점까지 얘기를 갈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예. 그런 시기에 활동을 했던 김구 선생이나 뭐 이승만 박사나 네. 이런 사람들 뭐 역사 속의 위인인들이긴 하지만 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서로 화내고 실수도 하고 바보짓도 하고 서로 상대를 욕하기도 하고 또 이합집산을 하면서 다시 또 악수를 하기도 하고 오욕칠점과 예. 인간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항상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잘했을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죠. 그 사람들 역시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바보짓도 하고 네네. 뭐 그러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사람이 다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때 벌어진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예. 자, 기대하겠습니다. 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요? 지금 이제 얘기는 범위가 살짝 더 좁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신탁 통치 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따르던 네. 박헌영의 남로당 세력들은 이 최소한 남한 내에서는 네. 소수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수파를 점하고 있던 민족주의 진영, 네. 우익 진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김구와 이승만. 정확히 얘기하면 거칠게 얘기하자면 예. 친일파들이 중심이 된 이승만 계열과 한민당과 독촉 세력과 독촉 세력과 예, 그 임시정부가 중심이 된 한독당 계열이 있는 거죠. 네, 예. 이 민족주의자들 예, 주의 그렇죠. 받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 둘의 의견이 어디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냐면은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꺼내 듭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던 주장이었던 거죠. 네. 당시의 민중들은 당연히 통일해야 된. 예, 신탁 통치도 싫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은 따로 떼어버리고 네. 남한만 총선거를 해서 별도 정부를 만들면은 네. 한반도가 우리 땅인데 그렇죠.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때는 뭐 통일이란 개념도 없었죠. 원래 하나라 원래 하나인데. 하나인데. 예.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 계열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북 합작을 통해서 통합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네네. 거죠. 물론 사람들은 김구의 주장이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승만은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가면서 자신의 세력,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승만이 최초로 그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낸 것은 네. 1946년 6월 3일에 이승만이 이제 미 군정 치하에서 네. 전국 순회 강연을 하다가 전북 정읍에서 연설을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선명하게 단독 정부 수립론을 제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네네. 겁니다. 예.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의가 제기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네. 각 지방에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이것은 사실상 통합정부 수립을 포기하는 발언이죠. 그렇죠. 단독정부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그 단독정부에 예. 수반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발언에서 굉장히 많은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은 절대 소련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시의 한반도의 정세에서 보면은 미국과 소련이 가치상으로 봤을 때 결코 다르지 않은 동등한 입장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승만은 일방향으로 미국의 입장과는 이해관계를 완전히 같이 하면서 네. 소련은 한반도에 존재해서는 안 될 세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당시에 그 소련과 그런 그 미국은 예. 남한 민중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처지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세력, 똑같은 외부 세력이고 외부 세력인 거죠. 똑같은 외부 세력이고 예. 똑같이 한반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내지는 남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하는 세력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그 미소가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네. 이승만은 확실하게 한쪽편으로 돌아선 겁니다. 네. 이미 그 전부터 징후는 많았지만 네. 이 발언으로 자기의 입장이 정확하게 밝혀지죠. 그러면서 이게 가능하지도 않아 보이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소련을 소련이 철퇴하도록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는 뭐 이런 주장을 펴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한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단독정부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 발언이 나왔을 때 김구는 사실 이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입장입니다. 네. 단독정부 수립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분께서는 뭐 휴전선에 38선에 예. 예, 머리를 대고 쓰러질지언정 예. 절대로 단독정부는 단독정부는 안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김구 선생 역시도 네. 소련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공주의자였죠. 반공주의. 네. 굉장히 강력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합작,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그 일파를 설득하고 네. 협상을 통해서 네. 남북 공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네. 남북 정부를 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치 판단에 대한 예. 기준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단돼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더 상위 개념이었다. 상위 개념이었다라는 건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현실성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이미 북한을 장악해 가고 있던 와중인데 네네. 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합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던 상황이에요. 네. 통일의 당위성은 굉장히 앞서 놓고 있었지만 네. 그러면서도 어떤 그 삼상회의 결론을 거부하게 되고 네. 이승만은 그때 삼상회의 결론을 거부했으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이걸 다 아까 말에 나온 공위라는 게 네네. 미소 공동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이 공동위원회가 무력화됐다고 벌써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엔을 끌어들여가지고 네. 유엔의 감독하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김구 선생은 이 이승만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려면 네. 이보다 더 명분이 있고 더 현실적인 안을 꺼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 후대로부터 이상주의자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예.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약점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방북을 결행하면서 예. 결국은 김일성의 들러리가 된 거 아니냐. 예.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나오게 될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굉장히 빨라요. 예. 이 정읍 발언이 나온 게 46년입니다. 아이고. 45년 8월부터 46년 6월까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네. 이승만은 아예 단독 정부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좋게 얘기하면 현실적이고 예. 전략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예, 그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렇게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인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이승만의 행보를 가로막기에는 당시 남한의 그 이승만을 제외한 다른 임시정부 네. 사람 인물들이라거나 다른 정치 세력이 굉장히 순진하고 미약했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민족주의자들도 계셨고 맞습니다. 또 공산주의 계열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점점 가면 갈수록 독립운동 세력은 사실은 소수였고 적어도 그 한반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서 샹하이에서 합니다만 샹하이, 충칭 이런 곳에서 예. 독립운동을 하셨던 임시정부 세력은 수적으로 적었어요. 적고 힘들었죠. 아주 예. 굉장히. 예. 예. 그리고 영향력도 미미했고 예. 상징적인 의미는 있었고요. 또 공산주의 계열은 끝까지 독립운동 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래도 기반이
뿌리박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면 좀 슬픈 건데 오히려 친일 세력들은 그때 재산과 권력들을 모두 갖고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또 그거를 또 미군정이 유지를 시켜줬던 거죠. 예. 뺏지 않고. 예. 그리고 예. 얼마 안 되는 임정 계열의 이런 분들도 민족주의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지만 이분들도 결국은 소련에 반대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예. 이 역관계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결판이 난 상태에서 이승만은 바로 돈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미국한테 붙어야지만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세력들을 묶어갖고 자신의 권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네네. 한 발 한 발 한 발 아주 의지 있게 네네. 일관되게 돌진을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고급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예. 얼마나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게다가 프린스턴 박사. 예, 나를 밀어라. 예. 이렇게 박사. 되는 거죠. 근데 여담입니다만 이 예. 박사 따는 과정도 상당히 정치적이었다면서요. 예,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박사 논문을 통과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 아닌데 당신들이 이게 나 같은 독립운동가의 약소국에 대한 배려, 예. 이런 걸 요구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나 같은 독립운동가 약소국의 수반에게 학위를 줘야 된다. 예. 라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학위를 땄다고 하는 그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꽤 신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이승만이라는 정치인의 평소 성격을 봤을 때 네. 그 사람은 앉아서 차분히 공부해서 학위 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황에서, 네. 정치인 김구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 네. 지금 현실적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당시에 어땠어야 한다라는 답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네. 예. 정업 발언 직후에 네. 6월 11일 바로 그러니까 며칠 차이죠. 정업 발언이 있는 직후에 김구 선생은 서울에서 정동교회에서 정업 발언에 대한 답사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이 연설에서 애매하게 네.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설이 나오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김구 선생은 이승만을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많고 이승만이 아, 네.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승만의 힘을 예. 도움을 굉장히 간절하게 받고 싶어했다. 아. 이승만의 세력과 후원을 받고 싶어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수 사이는 아니었군요. 예, 싸우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하긴 보니까 둘 다 이북 출신이에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의 지지를 굉장히 저 지지가 필요하다. 네. 그 사람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긴 좀 어렵다. 예, 예.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47년으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은 김구가 조직한 국민회의, 그러니까 한독당 계열을 네. 그쪽 세력을 중심으로 우익이 뭉쳐야 한다라는 합의를 이승만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오, 예. 예. 근데 이게 아마 이승만은 전략적인 발언이었던 거예요. 전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도 김구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걸 자기 편에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47년 11월 30일쯤 가서 김구는 이승만의 이화장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회동을 합니다. 네네. 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자신의 남북 합작 통일론과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이 사실상 같은 거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이승만은 단독 정부를 만들자고 그러고 네. 김구는 남북 합작을 하자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 네. 그래서 정식으로 47년 12월 1일 김구가 연설을 통해서 표현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네. 소련의 방해가 제거되기 전까지 지금 당장 소련 때문에 남북 합작 정부를 만들지 못하지만 네.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의석을 남겨놓고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전체 한반도 전체 의석 배분을 한 다음에 네네. 북조선은 지금 소련이 잡고 있어서 선거를 못하니까 네. 남한만이라도 해서 남한의 의석을 채우고 네. 저쪽 의석을 비워놓자. 네. 이런 조건이라면 이승만의 주장과 나의 주장은 같은 것이다. 아, 네. 그러니까 아주 고심 끝에 만들어낸 통합안인 거죠. 이게. 그렇죠. 아주 예. 일종의 절충안이군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대목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장독수 암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자, 장독수는 어떤 인물입니까? 장독수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독립운동가였는데 아하. 일제 후반부에 친일 행적을 가게 됩니다. 민족주의자였죠. 예. 계열이었죠. 민족주의자 계열이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 분이 많이 막판에 막판 3, 못 4년, 버티고. 예. 막판 3, 4년 또는 길게는 5, 6년 정도를 못 버텨서 친일파로 분류된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이제 국내 세력이 있고 집안이 좋고 그래서 네네. 세력이 있고 교육 많이 받은 엘리트들 네. 그런 사람 중에서 막판에 배신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살짝 배신을 했던 사람, 그래서 이분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가 돼요. 네. 독립운동가이면서도. 근데 해방 이후에 한국민주당, 한민당 계열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네. 장덕수 씨는 송진우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이 장덕수가 김구 선생하고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게. 네. 송진우 암살 사건 이후입니다. 장덕수는 송진우 암살의 배후에 김구가 있었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냐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승만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네.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정황을 현실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단독 정부론으로 기울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자신의 저택에서 집에서 암살을 당하는데 거기서 5명이 와가지고 총을 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둘이 체포가 됩니다. 예. 당시 현직 경찰관 박광옥과 교사 학교 선생님 배회범이라는 두 사람이 미군정한테 체포가 됐는데, 확인해본 결과 이 둘 모두가 한독당 당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 암살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당연히 김구가 사주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 장덕수라는 사람은 김구 선생의 방침과 반대되는 말을 했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고하 송진우 그리고 장덕수 이 두 분의 암살에 김구 선생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예. 상당히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 당시에 이제 김구 선생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인종 출신답게 좀 과격한 정치 행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구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저는 가치 판단 이전에 당시에 벌어졌던 실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김구가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시를 했다고 해도 아니면 최소한 배우에 따라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수도 있었다. 예. 그렇게 봤는데 이제 문제는 장덕수를 암살한 범인들이 체포됐지 않습니까? 네, 2명이. 당시에 당연히 이 사람들의 배후에 김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미군정에서도. 네. 미군정에서도 김구 선생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암살에 연루가 되자 검찰 조사하고 다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군 군정청 내에 있는 법원에서 김구 선생한테 소환장이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정 치하에 검찰한테 조사를 받게 되고. 그렇군요. 당시에는 이제 검찰 조사가 요즘처럼 순한 게 아니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일국의 최고의 정치 리더가. 지금도 사람한테 못할 짓 많이 합니다만. 많이 하죠.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수모가 되는 거고. 그렇죠. 김구 선생이 이승만한테 부탁을 하죠. 당신이 미군정하고 친하니까 이게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걸 좀 증언을 해달라. 근데 이승만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답을 회피합니다. 무반응. 예. 쌩까는군요. 그냥 내비두는 거죠. 당해봐라. 그러면서 내비두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김구 선생이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나빠집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당신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럴 때 도움을 줘야지 선의 라이벌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를 이대로 버려두고 날 버리겠다는 건데. 그럼요. 그렇죠. 그런 억하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공동 행보를 취하면서 나의 지지자들 지지 세력이 필요해서 나한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와봤는데 막상 까보니까 쟤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머리 맞대고 됐다 하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여태까지 형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는 모두 정치적인 제스처였구나. 이용만 해먹었다.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김구 선생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을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택한 행보가 남북 합작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봐야 되겠다. 네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구 선생이 북한까지 가서 막 김일성을 만나게 되고, 막 협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이승만 쪽 지지자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렇겠죠. 김구 선생 지지자들은 대부분 한독당, 임시정부 이런 사람들이니까 국내에 기반이 없어요. 근데 이승만 쪽 지지자들은 한민당 사람들은 대부분 지주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고 이승만한테서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게 모두 끊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렇군요. 점점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구 선생의 입장이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과 그리고 이승만 지지 세력 모두에게 자신의 지지 세력은 남아 있고 좌익들한테는 뭐라고 비난을 받냐?
김구 저 사람도 이승만하고 맨날 어울리는 거 보니까 미국의 앞잡이 아니냐. 박헌영의 남로당에서는 김구 선생을 이제 미국의 앞잡이라고 막 간주를 하게 되고. 네네. 또 이쪽 우익 계열에서는 저 김구는 좀 사상이 의심스럽다. 임시정부 때도 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아무래도 공산주의에 약간 물이 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비난. 이런 줄서기를 강요당했던 그때 그렇죠.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예. 그러니까 좌익 우익으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세력이 줄기 시작하죠. 네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김구 선생은 이제 타겟책으로 북한행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네. 북한행을 결심할 때 일련의 청년들이 나타나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 말라고. 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남한만의 단독 정보를 수립하자는 이승만의 입장이 옳은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북한을 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되면은 네. 이건 이승만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예. 라고 반대를 하면서 경교장 앞에 와서 예. 길바닥에 들어눕습니다. 가시려거든 찝차로 내 배를 밟고 지나가라. 연와 시위를 한 예. 거군요. 그때 핵심에 떠있던 사람이 나중에 박정희 시절에 유명해진 이철승입니다. 이철승, 예. 문제적 인간 이철승. 사쿠라라고 아주 널리 알려진. 고려대학교 역도부 출신이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완력도 좀 있었습니다. 예. 40대 기술원에서 7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됐습니다만 야당이 길을 걸었지만 이상하게 여당 같은 그런. 그러니까 좀 알 수 없는 사람인데. 알 수 없는 사람이죠. 예. 당시에 그때 이제 훨씬 후에 유명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철승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재미있어서. 우익 주목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우익 학생 주목. 예. 이승만 계열이었던 거죠. 네. 예. 북한 가지 마라. 네. 북조선 가지 마라. 네. 이러고 들어놓습니다. 네. 김 선생이 나와서 막 화를 내다가 결국은 안 가겠다 그러고 다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가서 갑니다, 북한을. 이렇게 되는군요. 예. 뒷문도 좀 감시하지. 그때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이니까. 상징적인 행동이니까. 정치적으로 우리 이렇게 막았다. 뭐 이런 거고. 예. 그래도 또 갔다. 근데 갔다 와서 이제 가서의 일 같은 건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돌아와서 김구 선생이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는 당이 있었으니까 네. 당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네. 근데 이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 결과 보고서가 유출되어서 남로당 손에 들어가서 당시 남로당 사람이었던 당원이었던 박갑동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예. 거기에 있던 걸 회고록에 적은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좀 웃기는데 박갑동의 회고록은 사실 신빙성에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자기 유리한 대로 예. 회고록을 썼다. 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의 타당성은 있다라고 네. 봐서 이제 제가 이걸 옮겨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김구 선생은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단독 정보를 남북 양쪽에 각각 수립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북한에선 김일성이 되고 네. 남한에선 이승만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남북 네. 통합 정부가 설립된다면은 나 김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갑동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구 예. 선생은 그런 생각을 예. 갖고 있었다. 그럼 실제로 김구 선생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반반이 아니라 한 7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께서는 예. 분명히 반공주의자이고 기독교인이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신념 이전에 민족의 독립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 그런 견지를 계속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해방 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예. 그때 저는 이게 이 말만 놓고 보면 김구 선생이 굉장히 좀 우스워 보이는데 네. 실질적인 당시의 세력 분포를 봤을 때 네. 김구 선생은 미국이나 소련의 외세를 다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김구 선생 눈에는 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네. 저러고 있는 거고 네. 남한의 이승만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다. 네. 그렇지만 자기는 임시정부의 수반이었고 네. 현재 남북 통합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면 내 지지세는 각각의 외세를 등에 업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 그렇죠. 볼 수 일단 있는 거죠. 명분에서도 앞서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김구 이승만 얘기하면서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최근 언급을 안 했네요. 참 저는 정말 아깝고 이분이 좀 더 정치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여운형 선생은 굉장한 신사였고 네. 그런 성품 때문에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이런 혼란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투쟁의 장에 네. 자꾸 겉도셨습니다. 아하. 중심에 뛰어들어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계속 겉돌게 되고 해방 직후부터 계속 정치적 권력의 수준으로 보면 내리막길을 가신 거죠. 네. 굉장히 아쉬운 일이죠. 네. 평화시였다면 충분히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군요.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수라장에서는 자기 역할을, 자기 지분을 찾아먹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이분이야말로 일제시대 때 지조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셨고, 체육계에서도 상당한 지분이 있었고, 또 이 건준, 네, 건준이야말로 사실은 그 당시 유일하게 어느 정도 보면 그 국내에서 의미가 있었던 그런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 아니었겠습니까? 건준이 주도하던 이제 인민위원회, 네, 그 네. 전국에 걸쳐 다 설치된 인민위원회가 네. 그 남한에서는 최소한 네. 군정에 의해서 해산당하면서 네. 그때 이미 여운형 선생의 세력은 확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국군준비대라고 하는 준군사 조직, 야, 그대로 갔으면 우리나라 군대가 이 모양 이 꼴,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그럴 텐데 그것을 김두한 일파가 습격해서 때려 부숨으로써 네. 그러면서 이제 친일 군대가 돼가는 친일군대가 돼가는 이런 개 같은 일이. 예.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자, 이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갔다 온 건 사실 무위로 돌아갑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네. 김일성한테 이용당하고 만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거죠. 네. 김구 선생은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돌파구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쪽 김구와 이승만의 서로에 대한 감정을 보게 되면은 네. 김구는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사람들이 풍찬노숙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독립운동할 때, 네. 지는 미국에서 뭐 편하게 살지 않았냐. 그렇죠. 사실 호소 또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는 행위. 위험도 없는. 예, 그리고 아주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값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했었던 겁니다. 그런 비난을 했더니 네. 이승만은 이제 그런 비난을 듣고 네. 자기 또한 김구는 혁명가는 될 수 있어도 정치가는 못 된다. 곡괭이 들고 나가서 때려 부수는 건 잘해도 여기저기 모두를 다독거리는 정치는 못할 것이다. 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양쪽의 말이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게 그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는 독립투쟁에는 능하지만 네. 때로는 전략적으로, 네. 때로는 얍삽하게 네.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정치에는 잘 맞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고 이승만은 그런 김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제3세계의 그런 신생 독립국들 보면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나중에 독재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잘 나가면 독재자가 되고 네. 못 나가면 쫓겨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보기에 김구 선생도 군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독립전쟁을 수행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신이 직접 총을 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봉창, 뭐 군사령관으로 봐야죠. 뭐 이런 거 하고 나중에 광복군 또 조직하고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차츰차츰 김구를 따르던 임시정부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이승만한테 포섭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이승만이 훨씬 잘했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옳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제쳐놓더라도 현실적으로.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미 남북 협상은 실패한 거고. 네. 이승만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승만은 이제 차근차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있는데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은 이 재헌의회 선거에 불참을 해버리죠. 거기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탈당하고 나가서 출마해라.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것이 1948년 그렇죠. 5월 10일. 예. 50선거죠. 예.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요거 이제 정부 수립 이후의 얘기인데 네. 그 초대 국방부 장관이자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범석 씨. 네. 이범석 장군. 예, 장군이죠. 저 청산리 대첩에서 참여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김구 선생이 여순 반란 사건의 배후 주모자로 지목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엄청나네요. 예, 김구는 굉장히 화를 냈죠. 아니, 이범석 장군이 왜 그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라는 게 이렇게 편가르기가 시작되면은 상대편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상상도 못했던 비난도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사실 나중에 이승만에 의해서 축출당하죠. 축출당하잖아요. 족청이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국 김구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 자신의 저택에서 안두희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현직 포병 소위였어요. 예, 계속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신이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고 자신이 거의 초대 국회의장에다가 대통령까지 선출되고 나서도
김구라는 존재를 굉장히 껄끄러워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안두희의 배후에 이승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밝혀진 적은 없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뭐 심지어 그 김구랑 사이가 좋았던 백의사에서 김구를 죽인 게 아니냐. 왜? 안두희가 백의사의 일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어요. 네. 예. 그 백의사에서 그 테러 조직이죠. 예, 테러 조직이죠. 백의사를 주동하던 염동진이라는 사람은 네. 염동진을 아는 사람은 당시에 김구의 암살 소식이 들리자 네. 염동진이 굉장히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 보니까 백의사가 배후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대세를 봤을 때 정치적인 판단을 봤을 때 분명히 이승만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만 남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수반,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해방정국의 최고 거물이었던 정치인 김구는 쓰러져 갑니다. 네. 그리고 경교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경교장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예. 참다운 민족주의자의 예. 표상을 이루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족주의가 어떤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되질 못하는 그런 슬픈 예,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예,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자신의 계열이 아니면 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직적인 푸대접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아하. 예. 일단 그 후유증이라든가 그 방향이 잘못된 가치 판단 문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길 바라고. 아, 네. 그 이승만이 국가를 건설해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예. 길어도 한 5분 정도. 예, 짧게 갑니다. 예. 일단 삼상회의는 완전히 남한에서는 부정된 거고요. 부정됐고요. 예, 부정됐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1948년 5월 10일이죠. 네. 그때 이제 김구의 한독당은 다 빠져버렸고 한독당 네. 출신들은 몇 명이 무소속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초대 재헌의회의 가장 높은 비율이 무소속입니다. 아하. 그 다음에 많은 게 독촉, 네. 독립촉성회가 그다음에 네네. 많게 되고 뭐 이런저런 당들이 한민당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그때 선출된 198명의 재헌 의원들이 5월 31일 날 모여서 1차 회의를 갖습니다. 네. 최초의 국회인 거죠. 국회. 그 자리에서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됩니다. 네. 부의장이 신익희, 나중에 이제 신익희. 국회의장이 되는 네네. 신익희가 선출되고. 임시정부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렇죠. 네네. 예. 6월 초에는 그 헌법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네. 헌법 초안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였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승만도 분명히 거기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돌연 입장을 바꾸는 게 6월 15일. 한 몇 주 지나지도 않아서 네. 이승만이 입장을 바꿔서 헌법 내용을 뜯어고치면서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기 위해 만들어진 초대 헌법이 7월 17일 날 제정되고 공포가 됩니다. 그게 재헌절이죠. 재헌절이군요. 예. 예. 그리고 법적인 저의 생일입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사실 생일은 다른데 주민등록상 생일이 7월 17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 생일이 법대로 하시죠? 예, 돌아오면은 네. 국가가 막 경축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7월 21일자로 재헌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대통령을. 네. 이승만을 뽑았습니다. 요식행위라고 할 수 예, 있겠군요. 요식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몇 달 지나서 48년 8월 15일 광복 3주년 기념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선포식이 거행되고 거기서 예. 그것은 바로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었고 그렇죠. 중앙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갖게 됩니다. 예. 그 제1대 초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고 합법적인 이제 남한 정부가 수립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미군정이 그걸 협조하고 용인하면서 네. 그 미군정이 관할을 하던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해오던 업무를 그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이승만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날을 건국절로 부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저는 건국이란 말은 틀렸다고 보는 거죠. 네. 그전에 임시정부가 있었으니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네. 이때는 그러니까 정의 건국절로 하고 싶으면 정식 정부 건국절로 하고 수일로 하고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기억해 주는 게 옳죠. 네. 예. 더 아쉬운 것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네. 남북 통합정부가 아니라 네. 남한만의 단독정부였다는 사실. 그게 대단히 역사적으로 아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분단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하는데 이화장 그리고 거기를 무대로 삼았던 이승만의 활약에 대해서 지금 들어봤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승만은 이화장에서 기거를 했고요. 네. 거기서 그 이화장의
조각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조각당에 앉아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내각을 구성합니다. 아하. 장관 인선안을 만드는 거죠. 네. 예전에 제가 처음 부분에 이 부분을 일부러 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그 이화장이라는 게 네. 동국여비지고라는 책의 재택조라는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평대군의 집이 건덕방 낙산 아래 용흥군과 서로 대면하고 있는데 네. 석양루라는 곳이 있다. 그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서울 장안에서도 으뜸 가는 집이었다. 네. 이 석양루가 지금은 장생전이 되었다. 네. 이 장생전 건물이 그 이화장 바로 앞에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임평대군이라고 한다면 왕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평대군이랑 친척인가요? 몇 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승만이 이화장을 좋아했던 게 자신이 조선 왕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가 아닌가. 그렇죠. 예. 양녕대군의 직계임을 예.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직계인 그 조선왕조의 마지막 대한제국의 왕세들 푸대접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승만은 그 이화장 본체는 자기 부부가 기거를 하고 네. 그 앞에 다른 방에서 조각당이라는 곳에서 조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의미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유학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자신이 왕처럼 행동을 했었다고 하죠. 물론 공화주의자로서 나중에 대통령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만 3인칭으로 썼다고 하죠. 자기 자신을. 그래서 왕적인 그런 면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독재의 시작 이화장 세 번째이자 마지막 얘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잘 들으셨죠? 금현님, 네. 선의의 권력자, 훌륭한 인물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그런 초인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인류의 대부분이 민중이지만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존재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 민중에게 권력은 적이다. 민중의 입장에서 권력은 소멸을 목표로 하는 과도기적인 가치일 뿐이고 민중은 자생력을 회복하는 자치 공동체로 가야 한다. 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모여서 우리 자신이 초인이 돼야 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모여서 영웅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으하하하님, 그리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동네 주민이시군요. 사람먼저님, 부산 해운대구에서 봉봉 따봉님, 이분들이 6회 조합원으로 등록하셨고요.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작천대감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불꽃남자님, 불꽃남자 세븐인가요? 네. 그리고 광주 광산구의 안재선님, 이분들이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나누겠습니다. 예, 손병희의 구르는 돌 신청해 주셨군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